이안 길버트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싱킹 트리입니다. 목차는 생각의 나무, 본질의 나무, 색깔의 나무, 자립의 나무, 학습의 나무, 대안의 나무, 직관의 나무, 생각을 생각한 후에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들의 사고력을 나의 사고력으로 만들기 위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려니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가에만 집중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똑똑해졌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 올빼미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다른 대상을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여줄 목적입니다. 동화 속 의인화된 동물은 마치 사람의 세상과 잘 동화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아빠 올빼미는 7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통해 벤이 새끼 올빼미가 현명한 올빼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텔러의 생각 노트와 생각의 팔을 통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생각의 파는 현재의 관점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파는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파는 아버지나 대가를 뜻하는 father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이자 폭풍처럼 밀려오는 파도이며 또 다른 싹을 틔우는 새로움의 소리입니다. 작은 올빼미 베니를 통해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생각을 깨닫고 생각의 폭이 확장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전에 생각에 대해 생각하라. 앞의 생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오감과 이성을 통해 내 안에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입니다. 생각에 대해 생각, 뒤의 생각은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미래를 말합니다. 천재와 범인을 가르는 것은 생각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빠 올빼미는 베니에게 천재들의 사고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7그루의 생각나무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생각의 나무. 생각을 생각할수록 사고의 폭은 넓어집니다. 생각 에너지가 가지와 잔가지를 따로 이동하고 생각의 에너지가 지나는 자리에는 불이 들어와 빛을 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키워온 수많은 연결가지들, 그리고 입의 수가 당신의 사고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것은 머리를 더 잘 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잘 생각하게 됩니다. 본질의 나무, 왜 그래서라는 질문의 반복으로 본질에 접근하라. 본질의 나무는 질문을 반복할 때 커집니다. 화가 제스퍼 존스는 내 작업은 눈에 익숙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카소는 자전거에서
황소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즉 본질을 보라입니다. 세 번째, 색깔의 나무입니다. 나만의 색깔을 조화롭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세우라입니다. 떡갈나무와 삼나무에서 떡갈나무와 삼나무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숲의 일원으로 그 가치를 다하는 존재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 즉 창조성 만들기입니다. 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을 깨라.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규칙을 깨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언제 어디서나 부모를 존경하라는 룰은 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립의 나무. 자립은 스스로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는 관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고 싶으면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하는 독창적 사고는 사고의 자립에서 출발합니다. 사고의 자립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갖는 것이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고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체만 살아있고 정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떡갈나무처럼 강한 바람에 뿌리채 뽑혀 나갈 수도 있지요. 다섯 번째, 학습의 나무입니다. 학습의 나무. 어떻게 배워야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또한 나약한 다람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다름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고 이것을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색깔을 찾아 배우려고 하는 순간은 이미 자신의 색깔이 누군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의 색깔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얕잡아 볼만한 대상에게도 배워야 할 색깔을 찾아내는 안목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안의 나무입니다. 대안의 나무. 하나의 문제에도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준비하라입니다. 답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답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가지 방법이나 답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시간에 5분을 절약하면 70년 동안 몇 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의 답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멋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준비하고 그중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직관의 나무입니다. 직관의 나무.
다양한 변수를 통찰할 수 있을 때 더욱 뛰어난 직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법도 밖에서 큰 소리가 날 때는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합니다. 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의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직관은 타고난 천재성이기도 하지만 키울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고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직관은 뱃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의 직관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한 후에 책을 읽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제시한 7가지 생각의 나무는 이미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 학습을 했거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현실에서 사고를 바꾸기 힘든 내용이 많습니다. 생각이란 원자 분열처럼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고 그렇게 끝없이 생각이 분열하여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해 가는 과정일 겁니다. 에필로그.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주지만 현명해진다는 것은 왜, 어떻게, 그래서가 만들어준다고 보아야 합니다. 생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할 때가 지금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